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문제가 왜 중단됐는가? 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살아가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임금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특권층이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소득 불평등이 심할 수밖에 없지요. 소위 말해서 선진국가들은, 특히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사람들의 생계를 시장소득인 임금소득에만 의존하지 않죠. 정부가 지원해주는 소위 말해서 사회임금이라고 하죠. 사회임금. 사회임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장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잖아요. 그게 복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임금, 즉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해요. 취약하다 보니까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소득이 이 임금소득에서 나오니까요. 예? 유럽의 노동자들은 임금소득 말고도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올리다 보니까는 어디에 가로막혔습니까? 저임금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사업장들, 여기에 가로막힌 거예요. 자영업자라든가요. 이들이 그러니까 힘들다고 아우성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세 성장을 달성하는 데 속에서 중요한 걸 공정경제로 했잖아요.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영역들을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영역을요. 그게 공정경제의 취지잖아요. 가장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것은 어디냐? 금융부분입니다. 금융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손도 안 댔어요. 자, 최저임금만 올리게 되면은요, 자영업자들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 규모가 작은 소사업장들, 한 10인에서 30인 이사이, 뭐 5인 안팎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장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의존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계속 빠르게 인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이 타격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자영업자 부채라든가 중소기업 부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대기업은 지금 한 206조 뿐이 안 돼요. 이게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가계대출이야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거고, 가계부채는 지금 2,00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예? 자영업자 대출도 830조가 넘었습니다. 중소기업도 1,000조가 넘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채가 많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요? 금융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잖아요. 이자율을 고금리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담보가 없으면 대출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금융이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금융 부분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융 부분을 공정하게 안 만들면요,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벼뜰 날은 없습니다. 벼뜰 날은 없어요. 예? 벼뜨는 날은 기대할 수 없어요. 금융 부분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건요, 은행의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은행법을 보게 되면요, 은행의 존재 이유는요, 은행은 아무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은행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특혜를 받거든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은 그러니까는 인가도 해주고 영업에 대한 감시도 받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법에 보게 되면요, 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은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은행의 존재 이유를 얘기할 때 은행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달리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공공성. 그러는 과정에서 수익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일반 다른 사업들은 수익성만 추구해도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은행은 공공성도 추구해야 돼요. 공공성이라는 것이, 은행의 공공성이라는 것이요. 무슨 연말에 그러니까 무슨 뭐 연탄 나르기 연탄 어려운 층들한테 연탄 공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행의 공공성은 뭐냐면요. 돈이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한테, 돈이 필요로 하는 전체 국민들한테 잘 배분해주라 이겁니다. 배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대출 못 받는 사람이 신용등급 6등급이 하면 못 받잖아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금리로 대출 이용을 하잖아요.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법 1조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자기들의 책임을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돈벌이만 하는데도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본적으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기업에게는 직접 금융 배분을 합니다. 여기 설비투자라든가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다가는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왜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 안 해주냐 이거예요. 경제적인 취약계층에는요. 그렇죠?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돈이 그러니까 돌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한테 돈이 가봤자 그들은 그 돈을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고 주로 뭐 합니까? 다시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금융기관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증권으로 가든지. 그렇죠? 그 돈은 계속해서 공급하는데 돈이 안 돌아요. 안 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안 가겠습니까?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 돈이 안 가는 겁니다. 방송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화면이 나오길래. 자, 그랬을 때요. 은행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승수라는 게 은행이 공급한 돈이 시중에 얼마만큼의 통화량을 만들어내느냐. 이걸 보게 되면은요. 외환위기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절반 밑으로 떨어졌어요. 돈이 그러니까는 돌지 않으니까는 돈이 아무리 공급해도 돈이 잘 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중앙은행하고 은행 책임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수술을 안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으면은 사람 몸에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수술 안 하면요. 누구한테 돈이 안 도는 거냐? 보통 사람들한테 돈이 안 도는 거예요.